그녀는 끝까지 한국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30개국을 다닌 베테랑 승무원이지만 5년 전 충격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했던 그녀. 하지만 그토록 미워하고 싶었던 나라가 단 하루 만의 여행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 승무원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퍼스트 클래스 담당 수석 승무원 에린 테일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제 비행 노선표에서 한 국가만큼은 늘 피하고 싶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에린, 다음 주 서울 노선 들어갔어. 괜찮지? 수석 승무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만난 한국 유학생 지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죠. 우리는 캠퍼스에서 처음 마주쳤고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에 금방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보낸 1년은 마법 같았어요. 나중에 한국에 꼭 같이 가자. 에린, 한강에서 치맥도 먹고 제주도 바다도 보여줄게. 지훈의 약속은 달콤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군 입대 소식, 현실적인 진로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날 온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미안해, 에린.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일방적으로 끊긴 연락, 남겨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SNS에서 복귀 소식까지. 모든 게 제게는 이해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행 노선표를 바라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삼켰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왔죠. 그곳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거부당한 기억, 버려진 감정, 부서진 약속의 대명사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24시간만 견디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서울에서 호텔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이었죠. 누구도 만날 필요 없고 아무것도 느낄 필요 없고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단단한 벽을 쌓았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책을 펼쳐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아직도 아픈 걸까? 비행기가 하늘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훈과의 추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 캠퍼스 카페에서 나눈 웃음,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가을 축제, 그의 어색한 영어 발음에 웃음을 참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 메시지까지. 저는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오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빽빽한 빌딩들, 밤이 되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요? 그토록 미워하고 싶었던 나라에 대한 설렘이라니.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한 점, 비행 일정표의 한 줄, 제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단단한 방어막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 나라가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을 통해 한국에 대해 들었던 것들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죠. 출국장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 아주머니 앞을 지나던 한 청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이 작은 장면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어요. 제 여권을 받아든 직원은 영어로 에린 테일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죠. 그 발음은 어색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함이 불편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경계하려 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가방을 찾고 있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팔꿈치를 들고 자리를 지키려다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 선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곳은 제가 미워하기로 결심했던 나라, 아픈 기억의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정갈하고 친절한 거죠?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려온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동료 승무원 리사가 생각보다 깨끗하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묘한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감정. 이게 바로 제가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훈이 떠나고 난 후 제가 쌓아올린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 감정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지 24시간의 경유지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한국 방문 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셔틀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공항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푸른 나무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전에 지훈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과장된 묘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저는 문득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미워한 건 정말 한국이었을까? 아니면 날 떠난 지훈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이별, 그 자체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버스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고 도심의 활기찬 모습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낯선 도시가 왠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셔틀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방에만 있기엔 아깝잖아요. 리사의 말에 반쯤은 끌려 나온 셈이었죠.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려는데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제 앞에 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보며 먼저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당황한 저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한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대학 시절 지훈에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였죠. 지하철은 더 놀라웠습니다.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왔고 표지판도 이중언어였어요. 외국인인 제가 혼자서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해놓은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 안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자연스러웠고 임산부가 타자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권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본값처럼 보였어요. 그들에게 배려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노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놀랍게도 차들은 모두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나라였다면 벌써 욕설과 경적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이질감과 감탄 사이를 오가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나라를 왜 미워했던 걸까요? 지우는 절 떠나며 너와 나의 문화가 너무 달라서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그 말이 핑계로만 들렸는데 이제 와서 그 차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서서히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발견한 작은 포장마차가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발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도시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한 골목길에 접어들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죠. 그곳엔 작은 시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한 아주머니가 넘어져 과일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줍고 다른 이는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이는 수레를 바로잡았죠. 이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춤을 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지훈이 말했던 우리의 문화구나. 지훈은 늘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의 나라지만 한국은 우리의 나라야. 그때는 그저 문화적 차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어요. 저는 문득 이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명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묘한 일체감을 경험했어요. 5년 동안 피해왔던 나라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포장마차에 이끌려 들어갔죠. 타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은 승무원으로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붉은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서 오세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죠. 메뉴판에는 모든 음식 옆에 영어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가게에서도 외국인을 배려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는 떡볶이라는 메뉴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자리를 드려야죠.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죠. 어제 공항에서 고맙게 봤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인사해 주시는 경우가 드문데 어제 에어컨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더워서 에어컨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지나가시길래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거죠. 그런 작은 순간을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계시다니.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순간이 여기서는 하나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뜨거운 떡볶이가 나왔고 처음 맛본 그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게 맛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한국어로 외쳤죠. 아주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은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국에 대해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가 왜 이 나라를 그리워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서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아픈 기억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떡볶이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들은 저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친절함에 저는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미국에선 어떤 일 하세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제가 승무원이라고 대답하자 모두가 감탄했죠. 와, 멋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음과 손짓으로 대화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은 지훈의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아침을 느끼고 싶었어요. 조용한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노인들이 체조하는 모습, 출근길 회사원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노인이 벤치에서 쓰러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 노인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하고 다른 이는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죠. 한 젊은 여성은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고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 도왔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과일 수레가 넘어지자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달려가 과일을 줍고 수레를 세우는데 도왔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욕하거나 비웃는 대신 모두가 함께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양보되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같았습니다. 문득 지훈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나라, 그게 우리의 DNA야. 당시에는 그저 문화적 차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들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연결감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이여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에게 작은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라온 개인주의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감정적으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립감을 느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훈을 잃은 후 저는 스스로를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가 먼저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저는 다시 연결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호기심에 저도 줄을 섰어요. 앞에 선 젊은 여성이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가게 돌솥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는 줄을 서는 내내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게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서로 테이블을 나눠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주인이 저를 이미 앉아있는 3명의 직장인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한 남성이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섞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맵거든요. 다른 이가 조언했어요. 그들의 배려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다 보니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학교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린 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간식을 나눠주고 서로의 아이를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아이 좀 데려다 주세요.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한 설명 없이도 그 부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 말입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분주함 속의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우산을 든 사람이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이를 자연스레 도와주고 넘어지려는 사람의 팔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날 하루 종일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지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해하게 된 것들, 새롭게 느낀 감정들을 페이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5년 동안 당신의 나라를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당신도 물론 이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리사와 다른 동료들을 만나 근처 떡볶이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 먹었던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동료들에게도 꼭 소개해주고 싶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오늘은 친구분들도 함께 오셨군요. 아주머니의 친근한 인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저를 기억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우리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동료들을 위해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붉은 색깔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리사가 첫 입을 먹자마자 와, 너무 매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워서 입 많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어쩐지 그 매운맛이 좋았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고통스러워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손님들한테 너무 매웠나 보네.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덜 매운 버전의 떡볶이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금방 덜 매운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몇 분 후 새로운 떡볶이와 함께 쿨피스 몇 개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마시면 안 매울 거예요. 우리 아들도 외국 나가면 그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짜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먼 타국에 있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처럼 아주머니는 우리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리사는 쿨피스를 마시며 웃었어요. 와, 이거 진짜 도움이 되네. 고마워요.
서툰 한국어로 감사를 표현했죠. 아주머니는 마치 자식의 칭찬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새로 나온 덜 매운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관광객으로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한국이란 나라가 저희에게 보내는 따뜻한 포옹 같았죠. 아주머니는 식사 도중에도 계속 우리 테이블을 살펴보셨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그런 질문들과 함께 원하지 않아도 계속 음식을 더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비용에 대한 계산이 먼저 떠오를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같아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요.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아주머니의 마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하듯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계산을 하려고 하자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놀라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결국 우리는 정중하게 돈을 지불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통 간식들이 가득했어요. 식당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리사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어. 그날 저녁, 저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따뜻함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단단히 쌓아두었던 한국에 대한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지훈이 자주 말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로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에너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잃어버린 연결감에 상처받았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연결감을 다시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되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이제 한국의 거리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았고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한국식 토스트도 맛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이 짧은 24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간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면세점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화장품을 구경하며 지인들에게 줄 작은 선물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죠. 기적처럼 면세점을 나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고는 먼저 다가오셨어요. 미스 테일러, 벌써 가시는군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제 포장마차에서 리사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들으셨나 봐요. 저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돌아가야 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미스 테일러,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24시간 전에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린, 정말 너구나. 뒤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지훈,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분노, 그리움,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런던으로 출장 가는 길이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왔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경유였어. 그냥 호텔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됐지. 말은 태연하게 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에린, 그때 나도 힘들었어. 외면한 건 너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의 기대, 군대, 취업, 모든 것이 나를 압박했고 그때 난 너무 어렸어. 선택이 아니라 도망쳤던 거야. 5년 동안 기다려온 설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그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짧은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이 지훈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이젠 괜찮아.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생각보다 따뜻했어.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에 더 오래 머물러봐. 내가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비행기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잘 지내, 지훈. 그리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함과 새로운 이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작은 희망만이 남아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내게 가르쳐준 것에 감사해. 그리고 처음으로 지훈과 헤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지훈의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유지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게이트로 향하던 중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훈과의 짧은 만남이 마음의 여운으로 남았어요. 다시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결심한 듯 다시 그에게 걸어갔어요.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난 내가 싫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떠난 이유가 이 나라였으니까.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청소 아주머니와 대화했고, 쓰러진 노인을 도우러 뛰어가는 사람들을 봤어. 제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4시간 만에 난 내가 왜 이 나라로 돌아가야만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 그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내 일부였던 거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에린,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한 행동을 변명할 순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줬다면 이제는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젠 더 이상 화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 나라를 결코 방문하지 않았을 테니까. 면세점 앞에서 들려온 마지막 탑승 안내방송이 우리의 대화를 재촉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 제대로 이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명함을 받아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은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광 프로모션 담당이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해. 어울리는 직업이네.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설렘이 아닌 성숙한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린,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 메일 보낼게.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 친구로 다시 시작하면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도망가지 마. 우리는 서로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며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아픈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에서는 이제 작은 점으로만 보이는 공항 건물. 그곳에 지훈이 아직 서 있을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24시간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쓰러진 노인을 돕던 사람들, 떡볶이의 매운맛,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낀 순간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해볼 것들. 첫 번째 항목으로 진짜 한국 여행하기를 적었어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내게 가르쳐준 것에 감사해. 그리고 처음으로 지훈과 헤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지훈의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을 치유했어요. 처음에는 경유지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고 언젠가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마도 지훈과 함께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인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로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에린 테일러였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